재벌집 막내 아들 제3화 서재에 들어왔어요. 진도준이 무릎을 꿇고 옆에 있네요. 벌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아버지 대신 큰아버지의 장남인 진영준이 앉아있다니. 겨우 20살인데 이미 후계 구도를 굳혔다는 건가? 다들 생각을 말해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양반 뚝심이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임기 말이지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정면 돌파하지 않을까요? 정면 돌파라면? 강경진압 말입니다. 이미 강경진압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혹시 군 투입을 염두에 둔 건가? 그렇습니다. 군이라니. 옹상옹상. 뭐지? 임기 말? 진압? 군? 회사 경영이 아닌 시국에 대한 이야기인가? 다른 방향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전국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만약 군을 투입하면 100만이 아니라 200만이 될지도 모릅니다. 총칼 앞에서도 겁먹지 않는다? 지금은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는 형국입니다. 꺼져간다면 총칼을 두려워하겠지만 군 투입은 기름을 붓는 꼴입니다. 민주, 헌법. 현 정권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정권이 무너질 때를 대비하자는 거야? 내년 대통령은 야권에서 나온다는 확신이 있어? 그럴 수도 있다는 쾅! 그럴 수 있어? 물론 그럴 수 있지. 아닐 수도 있고! 그따위 하나만한 소리를 듣자고 내가 아까 1시간 죽이며 있는 줄 알아? 죄송합니다. 어느 놈 뒤에 줄을 서야 하는지만 말해, 부회장! 깜짝? 네, 회장님. 너부터 말해봐. 누구야? 내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살인까지 지시한 두 놈. 무너질 정권이 아니고 후계자도 확실합니다. 이 정권이 들어선 지 7년 동안 데모는 끊임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가 좀 심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쭈뼛. 저 역시. 뭔가 이상한데? 3일 뒤면 대통령의 항복 선언이 나온다. 청와대에서도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텐데 순양그룹이 그 정보를 모른다고? 이게 80년대 기업의 풍경인가? 그거 참 아무리 시국이 어수선하다지만 누구 뒤에 줄을 서야 하는지만 이야기하고 있네. 이곳이라면 변화에 대응하는 경영 전략을 세우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예측하는 적어도 일반 회사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 높은 내용이 오고 가는 걸 기대했는데 꽉. 됐다. 다들 나가봐. 귀 열고 정보 수집하고. 결국 끝까지 누구 뒤에 서는지만 떠들다가 끝나는군. 이제 일어나거라. 찌릿. 너무 오래 무릎을 꿇고 있었더니 일어설 수가 없잖아. 장하다 우리 도준이. 네? 꽤 오랜 시간이었지만 넌 단 한 번도 찡그리지도 않았고 힘든 기색을 보이지도 않았어. 어른이었다고 해도 다리가 불편해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을 텐데 넌 꼿꼿하더구나. 의견을 듣느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고 다리가 아픈 줄도 몰랐는데 그게 또 마음에 들었나 보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구나. 어찌 일이 달라진 게냐? 확실히 주눅이 들고 소극적인 도준의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달라졌으니 모를 리가 없겠지. 이제 더는 안 참으려고요. 뭐?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눈치만 보셔서 저도 참았는데 이젠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여기서 연기를 좀. 젠장. 이럴 때 눈물이라도 흐르면 딱인데. 꽉. 뭐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인데? 토닥토닥. 손자에 대한 측은함 때문인가? 그렇다면 이럴 때 다시 한번 충격을 주자. 셋 다 친구로 만드세요. 둥.
그게 무슨 말이냐? 셋을 친구로 만들라니? 아까 말씀하신 거요. 다음 대통령. 대통령이면 우리나라 최고로 힘이 센 사람인데 누가 될지 모르는 땐 그냥 다 친구로 만들면 좋지 않나요? 셋 다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만큼 힘 있는 사람인데 안 되나요? 안 될 리가 있느냐.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 도준이 이제 밖에서 놀래? 할아버지는 할 일이 조금 있단다. 그리고 영준이 보고 내가 보잔다고 말하렴. 네. 탁. 네, 회장님. 앞으로 세 사람 모두 챙겨. 세 사람 모두 말입니까? 그래, VIP도 챙기고. 시끄러운 전국을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말도 잊지 말고.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탁. 피식. 10살짜리 손자가 이런 기특한 소리를 하다니. 똑똑.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어허, 지금은 내 할애비다. 아, 네, 할아버지. 넌 오늘 듣기만 했다. 하지만 생각은 했겠지? 그게, 순양그룹의 회장이 아닌 내 할애비 입장에서 묻고 있는 거다. 편하게 대답해보거라. 시위대는 지금이 최대치이므로 우물쭈물 대통령이 경찰에 일부 군병력까지 투입하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 정권의 연장이다? 네, 자연스럽게 현 대통령의 친구이며 후계자인 그분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할애비는 내 말을 믿고 그분에게 줄 서면 되겠구나. 흠칫? 네? 그렇지? 꿀꺽. 어차피 의견을 물은 것뿐인데 이런 모습이라니. 그만 됐다. 나가보거라. 휙. 꾸벅. 푹. 하필 막내라니. 탁. 그놈이 장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재벌집 막내 아들 제3화. 아버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아이들 공부에 신경을 쓰겠대. 예? 아버님이요? 도준아, 네. 오늘 할아버지 댁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야단칠 생각은 없다. 넌 이미 벌을 받았으니까 말이다. 죄송합니다. 됐다. 잘못을 알았으면 충분해. 할아버지가 그러시더구나. 너희 둘에게 가정교사를 보내시겠다고. 가정교사요? 상준이는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괜찮아. 도준이는? 지금 나한테 가정교사는 필요 없는데 오히려 내가 가르쳐야 할 정도일 테니까. 하지만 이건 진 회장의 지시니 안 따를 수도 없고. 할게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네가 원하니 그렇게 준비하마. 쓱. 도준아, 오늘 잘했어. 뭘? 강준이 그 새끼 울게 만든 거. 피식. 저자책도 맺힌 게 많았나 보네. 자, 여기 3화에서는 진양철 회장님의 서재에 들어와서 회의 옆자리에서 꿇어 앉아 있는 게 벌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꿇어 앉아 있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의하는 거를 지켜보게 됐어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와 보지 못했던 곳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중요한 전략을 논의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엄청 긴장해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까? 임기 말이라고 하죠.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나간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끝. 그런데 지금 강경 진압, 아주 세게 강력하게 진압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강경 진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진압한다는 건데 군을 투입해가지고 군 투입을 염두에 둔 건가 하는데 군을 투입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아서는 그런 누르고 진정시키려고 이렇게
누르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요. 그래서 임기 말, 진압, 군, 시국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런 정치하는 그런 다음 대통령에 관한, 근데 지금 보면 전국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하죠. 이 사람들이 그 민주 시위를 하기 위해서 총칼 앞에서도 겁먹지 않고 모여들어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시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분노, 화가 나서 불길이 타오르는 형국이다. 이런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 불길이 꺼져간다면 총칼을 두려워하겠지만 이 군을 투입한다면 더 화가 나서 불이 더 확 타오르게 하는 기름을 붓는 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현 정권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현 대통령의 정권은 여권이라고 하고 다른 상대방 쪽은 야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권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는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조용한데 그런 하나마나한 소리.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얘기 왜 하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회의인데. 그래서 어느 놈 뒤에 줄을 서야 하는지.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떤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하는지, 어떤 대통령한테 협조해야 하는지 뭐 이런 걸 묻고 있죠. 근데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뭐 안절부절하고 쭈뼛쭈뼛하고 의견을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하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죠. 근데 진도주는 미래에서 왔으니까 3일 뒤면 대통령의 항복 선언이 나온다. 이걸 알고 있네요. 미래에서 왔으니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고 이런 민주화 시위가 크게 100만 명이 모였을 때 그 다음에 3일 뒤에 대통령의 내가 졌소, 내가 하야하겠소, 그러니까 대통령을 그만두고 내려가겠소, 뭐 이런 선언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블루하우스라고 하죠. 한국 대통령이 사는 곳에서도 윤곽이 나왔을 텐데 이 정보를 순양그룹이 모른다고 이렇게 하고 있죠. 80년대 기업의 풍경인가? 이게 87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시국이, 이 정치하는 그 나라 모습이 어수선하다지만, 그러니까 좀 정돈되지 않고, 약간, 이곳 저곳에 어지럽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없는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누구 뒤에 줄을 서야 하는지, 그러니까 누구를, 대통령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아부하고, 뭐 로비도 하고 잘해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과는 다른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나가봐 하고 이 회장님이 진도준한테 일어나거라 하면서 무릎 꿇고 몸도 꿈틀하지 않고 찡그리지 않고 힘든 기색, 힘든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잘 듣고 있었던, 꼿꼿하게 있었던 그 자세에 약간 감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의견을 듣느라 전혀 시간 가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진 거냐 했더니 사실은 영혼이 바뀌어서 윤현우의 영혼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뀐 거죠. 그런데 이 도준으로서는 더 이상 안 참으려고요. 모두가 이렇게 자기 가족들을 무시하고 이런 거를 참지 않겠어요.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껴안으면서 꽉 하고 껴안으면서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토닥토닥 하시죠. 측은함, 안쓰러움, 안타까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충격을 주자 하고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조언을 하죠. 셋 다 친구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현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두 사람 모두 다 친구로 만들라고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그래 누가 될지 모르면 다 친구로 만들면 좋지라고 하니까 그래 안 될 리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엄청 기특해 하시죠. 하하하하 웃고 이제 할아버지가 다시 영준, 진영준 사촌형 장손을 불러요. 큰아버지의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라서 장손이라고 해요. 장손이 가문을 잇는 게 보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 사람 모두 챙겨 VIP도 챙기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기특하다고 하죠. 10살짜리 손자가
그리고 진영준, 그러니까 첫째 손자 장손을 불러가지고 의견을 묻는데, 장손은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를 쭈뼛쭈뼛 우물쭈물 하면서 얘기하고 자기 의견에 책임을 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안타깝다고 생각하죠. 안타깝다고 이 막내 손자가 더 마음에 드시는 거죠. 그 행동과 그 의견이. 그래서 하필 막내라니, 이 막내를 그룹의 맨 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좀 반대도 있고 그렇겠죠. 나이 차이도 많고. 그래서 그놈이 장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장손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아이들 공부에 신경 쓰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붙일 거라고 해요. 그래서 형은 싫다고 해요. 형은 게임을 하고 있나 봐요.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준이는 필요 없지만 지시니까 할게요 해서 하고 싶어요 하고 여기까지 3화가 끝이 났습니다. 이 10살짜리 진도준의 활약, 할아버지에서 어떤 신뢰를 받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지 재밌겠죠. 재밌어요.